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무안공항 폐쇄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하늘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주문한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벌써 세 번째 공식 요청인데 행정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의 결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비행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 무안공항.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폐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무안공항 폐쇄가 길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는 광주공항이 국내선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무안공항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국토부 장관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협의가 잘 되면 올 상반기에 무안공항 재개항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안공항을 빨리 개항을 하는 거예요.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역민의 하늘길이 사실상 끊겼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무안공항 재개항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무안공항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단만 내리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 협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입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문제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내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첫 통합교육감을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와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비전을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20만 명의 교육계 종사자만 5만 3천여 명. 그리고 교육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광주 전남을 아울러야 하는 첫 통합교육감. 그 막중한 자리를 놓고 현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6명의 예비 후보가 치열한 수싸움 등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정선, 김대중 두 현직 교육감은 행정통합 국면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청회와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현직 프리미엄을 깨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광주 후보 2명과 단일화를 이룬 정성호 후보를 비롯해서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강수경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그리고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고두관 목표대 교수와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출마 선언 등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발생하는 조직관리와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직 후보들에 맞선 나머지 후보들의 합종연행 등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론 간 격차가 존재하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통합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사 예산 등 여전한 교육 조직의 불안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광전남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교육감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와 책임을 안고 표밭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 인구와 금융 수요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인터넷은행과 손을 잡고 함께 대출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출시 반년 만에 1조 원 넘게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될 만큼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한 인터넷 은행의 어플입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소득 수준 등을 넣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면 함께 대출로 연결됩니다. 광주은행이 핀테크 기업 토스뱅크와 손잡고 내놓은 상품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도 광주은행의 어플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앱 하나로 2개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몇 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대출 심사까지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절반씩 대출금을 부담하고 두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실행되는 일종의 공동 대출 방식인데 성적은 기대 이상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실행된 대출 건수는 4만 6천여 건, 금액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실행된 비중이 3.5%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한계를 넘어 전국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광주은행의 시선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수요처도 광주 전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소멸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표로 나오더라고요. 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 대출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업을 넘어 지역 금융의 활로를 여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난의 고비마다 전남과 광주의 민초들은 스스로 의병이 돼 총칼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역사를 되새기고 의병 정신을 이어갈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이 다음 달 나주에서 문을 여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낡은 천이 태극 문양 위에 붉게 수놓은 한자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불원복. 잃어버린 국권을 머지않아 회복하겠다는 굳은 맹세입니다. 대한제국기 당시 지리산을 누비며 일본군과 맞서 싸운 담양 출신 고광순 의병장이 직접 만든 태극기로 1986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되다 40년 만에 의병장의 고향인 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물관 한편에는 전남 곳곳에서 모인 돌로 만든 추모비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숨진 무명 의병들 넋을 기리고자 만든 추모 공간입니다. 옛날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도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고 글씨체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좋은 현장 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 박물관이 다음 달 5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이순신 장군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와 의병들이 실제 사용했던 무기 등 3천여 점의 유물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 전문 박물관입니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 가까이 싸우셔가지고 존경스러워. 친구들이랑 체험하니까 좋았어요. 박물관이랑 같이 와서 재밌어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의병 정신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는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냈었던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적인 자산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박물관 일대에는 청소년 숙박시설까지 들어서면서 남도의 의로운 역사는 이제 보고 느끼고 머무는 새로운 관광 모델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밤중에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여수와 순천에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15건, 피해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고객 탓을 하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카드사가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밤중 울린 문자 알림 소리에 잠을 깬 50대 A씨. 300만 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잠시 뒤 2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는 문자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깼으면 상당히 곤란을 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전화를 해요.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더 억울한 행편이죠.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B씨가 900만 원의 신용카드 무단결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비롯해 이달 중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만 15건의 1억 2천만 원의 무단결제 피해 사례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무단결제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 명절 연휴 기간 한밤중 시간에 결제가 집중됐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카드사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신고 후 결제 취소까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쪽에다가 당신이 카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답답한 실정이고. 경찰은 일단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결제 승인번호를 토대로 1차, 2차 결제 대행 업체에 대해서 최초 결제한 계정의 고객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고 기록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결제 취소를 도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한편 피해자들이 같은 방문 판매 업체를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잠시 후 9시에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오는 6월 통합을 앞둔 광주 전남 교육체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출연해 학생들의 광주 쏠림 현상과 전남 학교의 통폐합 위기, 또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지 이동과 인사권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특히 도시형과 농어촌형 교육체계가 합쳐질 때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상생형 교육 모델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5.18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12.3 내란 사태를 저지한 시민 항거의 원동력이 5.18의 역사적 교훈이었음이 입증된 만큼 이를 미래 세대에 전수해 국가 공동체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쟁 당시 언론 검열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으로서 과거 5.18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했던 언론 보도 실태를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고 언론의 사명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에서 출발한 시민단체 5.18 열매가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단체는 5.18 당시 발생한 국가폭력 속 젠더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치유와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젠더폭력 증언대회와 기록 작업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사회적 치유의 과정으로 전환하고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평화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 확충 등을 담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고 시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협의회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회장단은 5.18 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5.18 정신인 주민중심 자치분권의 뿌리라는 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